거 있었어요? 저 이거 살짝 비방용인데 괜찮아요. 그 회식하실 때 진짜 원수를 드시는지 저희는 너무너무 먹고 싶죠. 저희도 없었던 게 많아요. 진짜요? 저희도 직원용도 없습니다. 그렇죠. 대표님이 없어서 못 마시는 거. 근데 요즘은 이제 대표님도 저희도 좀 원활하게 마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은 원소주만 먹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시는 때가 그래서 있다. 되게 웃길 것 같은데 막 웃기다. 원수루집 회식인데 참이슬 먹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참이슬도 좋아하고 청차도 좋아하고 약간 각자의 영역이 다른 술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맞아요. 제가 막 참이슬 마케팅 하시는 네. 형님이 친한 형님이거든요. 형님한테 뭐 언제 만우절날 우리 소주병 바꿔서 한번 오. 내시죠? 막 이런 거 재미로 웃으면서 얘기하고. 너무 재밌겠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참외슬이 좀 더 드는 느낌. 그러니까. 확 젊어지는. 참이슬 거 보고 있나? 빠른 세상에서 잠시 멈춰서 브랜드를 생각할 수 있는 이곳, 브랜드 브루어리의 호스트를 맡은 부만남입니다. 오늘도 핫한 게스트 원소주의 브랜드 디렉터 김희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소주 브랜딩 하고 있는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엄청난 팬이었고 원소주 매체에서 많이 보여졌을 때부터 이거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브랜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소주라는 거에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원소주는 확실히 그것과 다른 이미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 브랜딩에 대한 과정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기존의 대한민국에는 그런 희석식 소주라고 불리는 소주 문화가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런 술을 만들어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주답기도 했어야 됐지만 소주답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주다워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익숙한 거죠. 신나게 따서 마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편하게 즐기는 그런 것들. 저희도 똑같이 소주답기 위해서 이런 비슷한 병을 선택을 하고 알루미늄 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소주답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런 술들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 심미적인 요소가 제일 컸었고, 그리고 소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바꿔보고 싶다? 이런 부어라 마셔라 문화가 아니라 맛있게 멋있게 즐기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했었어서 원소주는 그런 소주답지만 소주답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브랜딩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지는 되게 고급스러운 이미지인데 또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사실 언더독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제가 일단은 주류 경험이 없잖아요. 다른 주류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건 무조건 필패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지 않은 다른 선택들을 계속 해왔고, 특히 뭐 편의점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원소주가 작년 초반에 런칭되자마자 희소성을 확 잡았잖아요. 근데 이 희소성을 뭔가 찔끔찔끔 보여주는 것보다는 확 대중들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대중이 받았는데 희소한 느낌. 근데 그 파트너는 편의점만한 파트너가 없더라고요. 우리 술은 그런 편의점이란 공간에 들어가도 프리미엄한 그런 소주의 느낌을 분명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타겟들은 편의점에서 사는 구매마저도 좀 즐겁게 느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유통가에서 선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박재범이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재범 덕을 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점점 뒤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같이 더 어필이 되는 건지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좀. 원소주는 박재범 대표님의 소주가 맞고, 사실 그거를 뭐 굳이 숨길 이유도 없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대표님 덕을 당연히 봤죠. 근데 대표님 덕만 봤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연예인 술이라는 게 저희 이후에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연예인이 가진 그런 진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브랜드가 가진 뭐 스토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던 것 같고, 사실 뭐 대표님이 농담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게 곡을 만들어도 아버님 친구들은 모른다는 거죠. 원소주 한 이후에는 아버님 친구들이 원소주 좀 달라 그런다. 나보다 원소주가 더 유명한 것 같다고. 뭐 그럴 정도로 저희는 각각의 페르소나가 이렇게 윈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자연스럽게 저희가 브랜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약간 파운더의 이런 이미지만 남고 원소주 브랜드 자체로가 인정을 더 받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게 약간 브랜드들, 기업들이 알려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또 한 명의 영향력으로 시작돼서 브랜드에 대한 거에 관심도와 그게 싹 넘어가는 이런 그림이 많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외국 브랜드들 중에도
카사미고스나 뭐 에이베이션신이나 대부분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냥 술만 남잖아요. 술의 본질 자체가 워낙 훌륭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본질 자체를 계속 훌륭하게 키워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니지랑 같이 했던 팝업을 직접 가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더현대 서울에서 팝업 했던 것도 이슈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게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에피소드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살짝 자랑을 하면 원소주 이전의 팝업과 이후의 팝업은 나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현대백화점 자리만 해도 원래는 거기는 팝업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에스컬레이터 옆에 통로였는데 저희가 팝업을 한 이후에 그곳이 팝업 명당이 돼가지고 그냥 유명한 브랜드들, 막 연락해도 잘 안 받는 그런 브랜드들이 먼저 연락 와서 거기서 팝업을 하고 싶다. 아무튼 뭐 그 팝업 이후에 사실 대한민국이 약간 뭐 이런 표현도 조금 그렇지만 팝업의 천국이 됐죠. 맞아요. 예. 특히 주류 브랜드는 팝업하고 편의점 유통하고 마치 이게 공식처럼 됐잖아요. 공식을 살짝 만들었다는 그런 술의 정석? 주류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그렇게 문화가 만들어졌네요, 진짜. 남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따라오게 만드는 거를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버리려고 노력했고, 현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진짜 아수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약 시스템이 한 8번 정도 다운됐었고, 심지어는 저희 팝업 공간 앞에 있는 그런 매장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 바로 옆에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그 슈퍼마켓 4대까지 전부 계산을. 그래서 그 경험을 한 뒤에 이제 둘째 날, 셋째 날은 예약 시스템도 정비하고 이런 판매량도 제한을 두면서 안정을 찾아갔고,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팝업을 어떻게든 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점점 희소해지는 그 상황이 더 사람들한테 약간 자극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만 원소주가 뭐 가장 많이 이야기 들었던 오해가 희소성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니냐. 제발 한 번만 해보고 정말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요. 리니지 팝업 저는 보고 좀 충격이었어요. 약간 진짜 다른 세계에 들어온 느낌? 그 리니지 세계관 들어왔는데 거기에 원소주가 너무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뭐 원소주가 작년에 공식적으로 브랜드 협업을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리니지야? 뭐 게임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 술이 하지 않았던 협업들을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일단 처음으로 게임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 게임 속 세상과 바깥에 있는 술의 세상을 합치는 그런 작업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사실 리니지란 게임이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3040 이런 린저씨라고 불리는 분들이고, 바꾸어 말하면 술을 가장 맛있게 즐기고 많이 즐기시는 그런 우리의 타겟이 거기 계시고, 심지어는 가장 많은 돈을 쓰시는 그런 분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타겟 확장과 판매량 증대를 위해서 협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이 NC라는 회사가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 표현하는 게 정말 어마어마해요. 저희가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멋있게 표현해 주시니까 이거는 뭔가 팝업을 하지 않고 가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서 게임 속 세상을 현실로 한번 끌어내보자. 린저씨 분들 뿐만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원소주가 가진 그런 유연성을 많이 보여드린 팝업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 원소주의 어떤 그 이미지가 잘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국에서 만든 소주라는 브랜드들이 해외에도 많이 런칭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원소주는 좀 다르다, 다른 지점이 있다라는 것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일단 시작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원소주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원재료들로 우리의 그런 증류 기술로 만든 우리 술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글로벌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그런 술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맛도 있고 멋도 있어서 사람들이 맛있게 즐기고 멋있게 인증하는 술은 우리 술인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들의 술을 먹었다고 막 인증을 막 다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작년 한 해 진짜 원소주의 인증은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점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우리 술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너무나도 세련된 디자인과 또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전통주라는 거를 얘기했을 때는 이게? 막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근데 이 명함을 받았을 때도 농업회사 법인 이렇게 써 있거든요. 원소주 회사가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게 너무 힙하지 않나요? 더 힙한 것 같긴 해요. 원소주는 강원도 원주에 양조장이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원재료들로 생산을 해서 원이 계속 나오네요. 강원도 원주의 원재료, 원소주. 사실 노렸습니다. 그리고 약간 원의 독백님 뒤에 나온 것도 제가 맞네. 원소주. 약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역 특산주 지위를 얻게 돼서 지역 특산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거를 허가받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한국의 쌀이 남아 도는데 이런 쌀 농가에 이바지를 하고 있고, 쌀의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한테는 사명감 같은 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수출 열심히 해서 진짜 농가들이 걱정 없이 쌀 생산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네요.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하게 되면 그 재료는 국내에서 다 써야 되고 국내 농가가 또 활성화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오, 또 이렇게 애국하는 브랜드였군요. 대표님 그 힙합 라인 중에 뭐 BTS, 봉준호, 손흥민, 제이팝 렛츠고 있잖아요. 네. 저희는 약간 그런 느낌 가고 싶거든요. 이어지는 것 같은데 원소주가 최종적으로 어떤 브랜드로 좀 기억이 되면 좋겠는지 상상하시는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국가대표 소주 뭐 이런 걸로 가고 싶어요. 수출 잘하고 외화 잘 벌어오고 우리 술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 자연스럽게 좀 그런 부분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BTS나 손흥민 선수처럼 이 정도의 그런 우리 술이 된다 그러면 뭘 해도 막 응원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런 단계까지 한번 열심히 수출해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가는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 동남아, 중국, 일본, 캐나다, 렛츠고. 단계별로 미국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컬처잖아요. 미국에서는 한식이 제일 핫하거든요. 한국의 음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술은 한국 술이거든요. 근데 그런 대표할 만한 술이 없어요. 그래서 원소주가 그런 유명한 아토믹스 같은 한식당에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인 분들이 오셔서 와, 이런 한식에는 한국 술 원소주가 참 잘 어울리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통을 확장해 나가는 걸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얘기 듣는데 소름이 돋네요. 약간 뭐 이런 표현을 했지만 국뽕이 차오르지.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누가 이거 건드리면 이제 다 막아줘야죠. 네. 뭐 브랜드 로열티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그림인 것 같네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원소주 브랜딩 얘기를 좀 깊게 우려내봤는데 이제부터는 시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책 보고 시주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행 관련된 인플루언서로서 생활도 하셨었고 다양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김희준이라는 사람의 원동력?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용기의 크기? 뭐 이 정도로 표현드리고 싶은데 책에도 마지막에 그 문장이 나와 있어요. 인생은 용기의 크기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저는 그 용기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의 그런 브레이브, 용기이고 아니면 그릇. 네, 용기의 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전을 할 때 뭔가 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조금의 용기? 그런 용기 있는 도전 덕분에 사실 되게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저의 용기의 크기를 계속 늘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원소주라는 기회가 찾아오니까 저는 이미 이런 용기가 축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좋은 기회가 오니까 그거를 받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하시면 더 좋고 이런 작은 성과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다 보면 큰 성과가 어느 순간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소주의 박재범 대표님을 만났던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이것도 여행과 약간 맞닿아 있긴 했었는데 원래 내수를 해봐야지 뭐 어떤 식으로 해볼까 고민할 때 갑자기 저한테 덜컥 스코틀랜드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런 위스키 막 좋은 브랜드들 우리는 이런 원액을 써 자랑하는데 우리 술은 그런 브랜드가 없다는 게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돌아와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전개해볼까 고민할 때 페이스북에 원래 알던 뭐 기업의 대표님이자 저랑 친한 형님이었는데 이런 뭐 술 관련 뭐 사람 어디 없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제 댓글 하나를 달았죠. 야, 너 한번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죠. 이 재범 대표님과 함께 이런 원소주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너 한번 박재범 대표를 만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대표님과 원스피리츠 이제 CEO이기도 하신 김수혁 이사님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만남이었고 술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미래가 똑같더라고요. 해외로 나가보자.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이야기가 돼서 그때 며칠 만에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럼 그 당시는 뭔가 소주, 해외로 뻗어나가야 돼 이 정도의 어떤 러프한 상태에서 점점 이렇게 깊어진 거예요? 대표님은 이미 그 소주라는 곡을 내고 소주에 대한 생각을 해오셨고 전통주, 증류식 소주 이런 느낌으로 디벨롭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딱 만나니까 이거다 싶었던 거죠. 딱 서로가 찌릿했겠네요. 사실 더 앞으로 가보고 싶어요. 시준님이 여행이라는 거를 또 좋아하게 됐던 그런 것과 과거의 경험에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사회생활 어떻게 하셨고 뭐 이런 거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를 뭐 엄청나게 잘하지는 않는 것 같고 다양한 거에 조금씩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원소주 일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이 처음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특히 내가 왜 이런 경험까지 해야 되지 싶은 막 경험을 하는데 이 원소주를 할 때 그 경험마저도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삶의 이런 경험 중에는 허튼 경험은 없구나.
직업도 사실 저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좀 삐딱했거든요. 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길을 가야지 넌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내가 저 길을 가야 돼? 사람은 다 다른데 그 길을 똑같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원천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냥 가슴이 움직인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막 이런 생각들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직업들의 피버팅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회사는 이 게임 방송국이었었거든요. 마케팅 회사였기도 하고 영업일도 해보고 생수 유통을 해보고 뭐 디저트 프랜차이즈를 해보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너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그리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약간 수직적으로 커리어를 쌓아갈 때 저는 수평적인 커리어를 쌓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티가 별로 안 나잖아요. 하셨던 일 들어보니까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 30대 때 막 이것저것 하면서 이거 이러다가 내가 뭘 좀 할 수 있긴 한 건가? 뭔가 생각보다 결과 없고 이랬는데 넓게 쌓여진 것들이 이제 좀 빛을 발하는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당장 뭐가 안 보이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도하고 경험하면 그게 나중에 다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불안하시죠? 저도 그때 불안했거든요. 근데 불안을 좀 즐기는 경지까지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인생이라는 게 바닥까지 내려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턱 걸리는 약간 안전장치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젊으실수록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망할 거면 일단 빨리 망해보는 것도 좋고 그만큼 돌아오는 속도가 빠르니까. 여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원하는 것을 원 없이 즐기는 사람들 뭐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올 한 해 원 없이 즐길 목표가 있으시다면 진짜 수출을 원 없이 한번 즐겨보고 싶고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출로 원도 해보고 싶고 네, 윈의 과거형이죠. 네, 원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작년에 브랜드를 가지고 많이 놀아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진짜 놀 것들 진짜 많이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한번 브랜드로 놀아보고 싶어요. 너무 기대되네요 올해. 네, 오히려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문화적인 접근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볼 수 있는 또 2023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브랜드로 뭔가 신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고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고 부럽고 그랬었던 분인데 만나뵈가지고 너무 영광이었어요. 제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마디 해주실 거 있을까요? 구만남님이 아프시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아프시면 저를 한번 호스트를 써주시면 제가 신나게 한번 되게 조심해서 아프지 않게 네, 제가 한번 제대로 우려본 농담이고요. 어. 원소주에 대한 제대로 진하게 우려낸 내용이 제 책에 담겨 있기는 해요. 그래서 원소주가 가진 진정성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쓴 책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고 이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요즘에 제 또래들을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너 꿈이 뭐야? 근데 꿈을 대답을 못해요 요즘에. 맞아요. 특히 그런 거 40대들이 꿈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제 올해 꿈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저희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구독 팔로우 해주시면 가장 빨리 좋은 소식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찾아와 주신 김희준 디렉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